오늘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 입학 안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공부 과정은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 반드시 4년제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이 있어요. 4년제 대학 졸업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듣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 들어오는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러 오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이 반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이 있어요. 박사 과정은 이미 내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또 기존에 뭐 경제학 박사라든지 뭐 법학 박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박사 과정으로 들어와서 논문을 쓰고 아마 졸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전공을 보면은 미래 예측 콘텐츠 학교 주역을 전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역 전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맥리나 성명학을 이렇게 전공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수융합이나 간상학이죠. 그걸 이제 풍수융합이나 인상학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동양철학, 이거는 막 논어 명자 그런 쪽이죠. 그런 계통으로 논문을 쓰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무속학, 우리나 무속학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무속 관련에 혹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속 관련 논문을 쓰셔서 졸업하셔도 됩니다. 주요 전공 과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영, 맹리, 풍수, 융합, 동양처럼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논문을 쓰셔서 아마 박사학위를 아마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주요 모집 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입학 원서 및 서류 제출이 2022년 11월 7일 월요일부터입니다. 2022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꼭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관계로 깜빡하고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11월 7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는 위치가 서울 성북동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교수진도 뭐 한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 기간이 11월 7일부터 28일까지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류 심사 및 면접은 2022년 12월 3일입니다. 어디 뭐 외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요 기간을 좀 12월 3일을 기억하시갖고 여행 일정을 아마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이고요. 자, 기타 문의는 동방문화대학교 교학처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이 얼마고, 장학금 제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 기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학원 들어오는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또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은 이렇게 가문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또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야 박사학위를 취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시중에 보면은 막 박사학위 따시면 아마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또 이제 강사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꼭 거기에 맞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명리학이나 풍수 같은 경우는 이게 학과 수를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젊거나 이러신 분들은 필히 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또 그리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런 심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좋은 기회도 아마 오실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100세 인생이잖아요. 100세 인생을 50대 이후 8년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노후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동방문화원대학교 미래 예측 콘텐츠가 들어오셔갖고 꼭 학위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런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동방문화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2023학년도 대학원 입학 안내 그 기간이 원서 및 서류 제출이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갖고 아마 접수를 아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하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누가 뭐 도움 받으실 분이 누가 도와줄 것일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꼭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감옥 가는 사주. 사실 뭐 삼성 사장도 감옥 가고 또 대통령도 감옥 가고 지금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또 간혹가다 우리가 욱하고 이렇게 막 상대를 폭행을 해서 감옥 가기도 하죠. 오늘은 감옥 가는 그 사주 사례를 한번 놓고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옥 가는 사주의 그 핵심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음의 조합에 이런 진, 뭐 추, 해 이런 것들 이런 음의 조합에 이렇게 양이 꺼지면은 양을 대표하는 것은 인목이라든지 토라든지 오화 이런 거 사화 이런 것들이죠. 양의 조합이 음이 꺼지면 기본적으로 감옥 간다라고 그럽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급상관이 이렇게 이제 이 관살과 대항하면 기본적으로 또 감옥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록이라든지 이 식상이라는 이런 거 임묘하면은 또 기본적으로 감옥 간다 그러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 번째는 방국의 정부인데 이런 뭐 진, 축, 해 이런 음의 조합이 서로 방국이 됐을 때도 감옥가 우리가 많이 있다. 이런 거 이제 원리는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경술, 갑신, 임자, 임인. 자, 이거 감옥 가는 사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자, 원국을 보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할 때. 자, 경술, 갑신, 임자, 임인. 우선 딱 보면은 먼저 인목의 동태가 먼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인목은 여기서 식신을 나타내죠. 이때 식신일 때 이게 이제 나냐 남이냐. 여기서 요 시주에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 시주에 요 인목이 어떤 때는 내가 되기도 하고 내체가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남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거 구별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돼야 좀 보이죠. 여기서는 인목을 남으로 봤다는 것, 이 용으로 봤다는 거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임자가 내체가 되죠. 체인데, 그럼 이 갑신도 내체가 되냐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자, 신금 원래 인성이죠. 인성인데, 인성은 이 자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요럴 때는 요 신금도 기본적으로 내체로 본다. 여기서. 그러면 신자는 하나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볼 때 중요한 게, 자, 그럼 이게, 여기서 핵심은, 연재 술토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지의 요 인목이 이렇게 인신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이냐 했을 때, 그럼 여기서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지, 인목은. 자, 인목은 생기 발랄함을 나타내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인신충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량 사고를 우리가 설명드렸죠. 이 차량의 사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자라든지 이런 신금, 유금, 그지? 또 이런 뭐 진토 이런 것들은 다 차량을 대표한다 그랬지. 이 축토 이런 것들에. 여기서는 자가 있고 신금, 요 신은 또 인성이죠. 그래서 이런 신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상을 대표한다라고. 차량을 대표한다. 그럼 일간은 나잖아. 그럼 나는 지금 신이라는 차에 내가 타고 있다는 거지. 내가 신자를 합을 했기 때문에 일간 임수는 신금의 차량에 내가 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내 차인데 임목은 다른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게 내가 인신충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치는 상이다라고. 근데 가장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항상 우리가 상을 볼 때 우리가 차상이라고 내가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임목이. 임목이 이 사람을 타인으로 봤잖아요. 타인. 그러면 인이 이렇게 갑으로 올라간 상이 되네. 갑이 내 신금이 앉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지에 앉은 거죠. 절지에. 옆에서 이 경금이, 연간의 경금이 내 각경충을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차량상으로 해서 상대방이 그런 죽는 상이 이게 체현돼 있다는 거지. 상.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의 사주가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이럴 때 요 인목이 우리가 또 해당 육친으로 봤을 때, 육친이.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는 인목이 인신충을 하고 각경충을 하잖아. 그러면 인목이 해당한 육친이 이렇게 손상을 받을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지. 이렇게. 예.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이 인목은 기본적으로 모친을 나타냅니다. 모친. 아니면 또 이 사주가 모친이 차량사고로 다칠 확률이 매우 많은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주를 놓고서 이 사람이 대외무역공사의 사장이랍니다. 그럼 이 사주가 왜 그릇이 크냐 할 때, 왜 그릇이 크냐? 대외무역공사 이사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릇이 이 관의 그릇이 크죠. 그걸 한번 이해를 해봐요. 왜 관의 그릇이? 원국에서 직장을 나타내는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연주는 국가 자리가 되고 연주는 해외를 나타내는 이 해외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국가와 여기에 경술이 천간은 요 인성이고 자 연지는 이게 내가 이제 칠살이 되는 거 칠살이 되죠. 그럼 인성이 칠살을 차고 있는 상이죠. 이 칠살이지만 이 밑에 술토는 내가 재고가 되는 거예요. 재고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인성과 칠살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상을 나타낸다. 권력의 상을 나타내는데 재고를 차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그런 직장에 자, 권력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일단 관련성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게 신금이 없다 그러면은 나하고 관련성이 좀 부족해. 그러나 신이 자를 시작하기 때문에 신자를 하나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나 관련성이 경금이 원신과 녹의 관계죠. 자, 그래서 내가 이 경수를 내가 사용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수를. 자, 그래서 이 대외무역공사 이사장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또 이미 갑목과 인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갑목과 인목의 상은 자기 어떤 분야에 있든지 내가 최고 지위에 일위의 지위, 최고 지위에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갑을 보고 이 경술이 나하고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무역공사 큰 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안타깝게도 아쉽죠. 인신충이라는 거에 사고를 일어날 확률이 매우 많은데 이 인목이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치는 상이다. 다시 말해 차량상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부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결국 인목이 인신충을 내서 인목이 깨지고 천간에 이 갑으로 올라가는데 갑목마저도 절지에 앉았고 각경충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타인이 차량상으로
이 타인이 죽는 상이라는 거지. 차량 사고로 사망하면 굉장히 큰 중범죄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왜 차량 사고인가는 아까 설명드렸죠. 신자를 차량으로 인신충을 하기 때문에 내 차량이 상대방으로, 내 차가 상대 사람을 치는 상이라는 거. 그거. 자, 그럼 여기 응기를 해요. 굉장히 응기가 핵심이죠, 응기. 자,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목적이 응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응기가 이해돼야 진정한 고수가 되는 겁니다. 또, 진정한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 원국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인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국에서 차량 사고의 정보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정예대운에 요 신사년에 차량 사고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이게 항상 우리가 유년은 기본적으로 응기에 초점을 보고, 요 대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길흉을 보는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원국에서 자, 인목이 상대방을 나타내죠. 상대방이고 생기발랄한 인목을 나타내는데, 자, 원국에 인신충이 있는 상이죠. 그런데 해대운이 오면, 해가 오면은 인해 합하면은 인목이 꺼지는 상이라는 거지. 인목이 꺼지는 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인목을 타인으로 봤죠. 타인이 묶이는 상이 되죠. 또 다르게 보이냐면 이것도 나의 식신도 돼. 나의 식신이 묶이면은 나의 자유가 묶이는 상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이 함축되어 있다. 타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핵심은 항상 윤회는 응기에 초점. 자, 이 신사년이 오니까 원국의 차량 사고의 핵심은 인신충이 차량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대운에서 인해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인신충의 작용을 방해를 해. 만약에 신사년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이게 사년이 없다고 하면은 인신충의 작용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운이 이걸 딱 묶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사가 오니까, 사화가 오니까 사해충을 한다는 거지. 사해충을 하면 이 해수가 작동돼 움직인다는 거지. 여러분, 원국에서 자, 대운과 원국이 합반되어 있는데 유년이 사해충을 하면 해수가 작동돼서 합반이 풀린다 그럽니다. 풀리면은 신금이 와서 인신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 또 직접 자, 원국의 충원, 자, 원국의 인신충원, 충원 합이면 음기라는 거지. 이게 사실 합하니까 신금이 움직여 인목을 치기도 하죠. 또 인사천으로 바로 직접 치기도 한다. 여기서 인사천은 차량 가속도, 속도로 위반, 가속도로 이런 속도 위반을 나타내. 엄청 이게 가속도로 해서 상대방을 뒤쳤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자, 여러분. 자, 유년은 음기를 초점을 본다. 다시 한번. 왜 정예대운 신사년에 왜 차량 사고 일어났는가 했을 때, 여기서 원국에서 인신충이 내가 상대 사람을 충으로 치는 상이거든요. 대운에서 인해 합할 때는 이 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막지만 인목이 꺼지는 상은 돼요. 그런데 유년의 신사년 사해충을 하니까 해가 풀려버려. 풀리면은 신금이 와 인목을 치는 상이 되죠. 항상 유년은 먼저 대운에 먼저 작동된다 그랬죠. 두 번째, 바로 그 다음에 이 신사 유년 응기라는 것은 이 충은 합이면 응기라는 거예요. 사실 합하니까 신금이 발동되고 사화가 인목을 인사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타인이 내 차가 충돌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상해하는 그런 상이다라고. 뭐 이해되죠? 신사년에 차량 사고 일으켜서 이모년에 이모년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지. 왜 이모년에 왜 감옥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유년은 응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마침 이때는 이때는 오가 오니까 오가 오면 오의 합을 하니까 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때 충일 때는 원국의 합이 풀리니까 내가
인진충을 작동시키지만 이거는 해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 오화가 오니까 해도 움직이지만 오화가 오니까 인목도 움직인다는 거지. 움직이니까 인의 합을 하니까 이게 인목이 합반되어 버린 거야. 인목이 합반되어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인목은 내 자유를 나타내는데 자유가 피반되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상이다라고. 그렇게. 또, 자, 이게 오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인이 온다라고 봅니다. 오가 오면. 그러니까 인호를 같게 봐. 좌우충하니까 이 오화가 기본적으로 힘이 오화가 무너지는 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 신자는 기운이 뭉쳐 있고, 자, 인이 오니까 인술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또 오화가 윤현이 왔잖아. 인오가 같은 게 나타내죠. 일단 뭉쳐 있는 게 수국하려 좌우충을 하잖아. 이게 꺼지면 이것도 같이 꺼진다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정예대운 임원년에 왜 투국된년에 했을 때 이민대운 자 여기 정예대운 임원년에 왜 감옥 갔냐 했을 때 항상 윤년은 음기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대운에서 이미 인의합으로 합반된 거야. 합반됐어. 이 말은 내가 자유가 피반되는 상이 있는데 이 정예대운은 기본적으로 아주 흉하다, 길이 아니고 흉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흉하다라고. 내 양이 꺼진 상이다라고. 양이 꺼진 상이라고. 그럼 윤회는 음기로 본다 그랬죠. 음기로. 마침 오의 합을 하니까 해수가 움직이죠. 이거는 임은 어때요? 이 정의가 같이 뒤집힌 상이 되는 거죠. 임무가 오니까 정의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임이 오면 해가 움직이는 거지. 움직일 때는 이때는 인의합을 내가 인목을 뭐든지 한다는 거지. 요거 요거요. 아까 여기서 신사년은 그냥 정의되온 신사년은 이게 해수가 사화가 사회충을 하니까 이게 인의합이 풀리니까 인목이 내가 치니까 차량사고 일어나는 상이고 임무가 왔을 때는 이게 합이기 때문에 이게 인의합이 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유가 묶여버리는 상이라는 거. 그리고 임이 오면은 해가 움직인다는 거지. 뭐해서 이거 잘 구별. 이거 여러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다음 명령. 요번에 이제 경제범죄는 이게 아마 돈을 빌려서 아마 사기를 쳐서 돈을 못 갚아서 아마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은 도박을 해서 아마 이렇게 자 임자 개축 갑인 계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주가 항상 보면은 감옥 가는 사주 그런 거 원국에서 정보를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어때 이 사주가 음양을 나누니까 임자 개축 계유는 음이고 갑인이 홀로 양이잖아요. 이런 꼭 명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자, 이 중요합니다. 목화를 기본적으로 양으로 보고 자, 이 금수를 기본적으로 음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양이 음으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음포양구. 또 유축조합은 이렇게 유와 축의 조합, 우리가 흑도의 조합, 흑도의 조합이래. 흑도조합. 나쁜 무리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유축조합은. 또 이 간목은 개수를 좋아합니까? 싫어? 간목은 개수를 매우 싫어하죠. 간목은 개수를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이게 또 간목은 이 유도 싫어하죠. 그래서 개축 계유가 일간을 에워쌌다. 에워쌌는데 이게 흉심폭이라고. 흉심폭이고 홀로 양이 갑이 이 홀로 양이 기본적으로 원국에서 꺼진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유절을 인축합을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조합을 봤을 때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상이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진축해 조합에 양이 꺼지면 감옥 간다 그러죠. 똑같이 유축자 조합에 양이 꺼지는 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흉신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자, 그럴 때 봐. 이 사람이 을묘대운에, 자, 을묘대운이 어떻습니까? 을묘대운. 나한테는 양이 온 거죠, 양이. 양이는 나한테 흉신이죠. 양이 왔을 때는 어때요?
막 돈에 대한 욕심은 매우 부리죠. 그야말로 내가 10원 투자해서 10,000원을 남기겠다는 거. 10원 투자해서 100만 원을 남기겠다는 그런 투기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 이게 두려움이 없어져. 그 죄를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자, 마침 여기서는 이 축은 내가 이렇게 이제 죄를 나타내, 돈을 나타내죠. 돈. 유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이제 돈을 나타낸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돈을 탐하고자도 한다라고. 마침 을묘년은 양인이 와서 양인이 축을 만난 거야. 양인이 축을 만난 거잖아. 그 양인이 축을 만나면 범죄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거지. 양인이. 그래서 이때 이런 사건을 일을 저지른다라고. 또 다른 표현하면 갑 입장에서 을묘는 또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다른 뭐 상사라든지 다른 무리와 패거를 이루어서 범죄를 일으켰다는 거지. 아니면 도박을 했다든 그런 걸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흉한데 양인이 오면 흉인데 왜 병자년에 감옥 갔을까요? 라고 물으면 왜 병자년일까요? 항상 아까 우리가 진축해 조합에 이런 음의 조합에 양이 꺼지면 굉장히 감옥의 상이라고 그랬죠. 진축해 유 요런 음의 조합에 양이 꺼지면 감옥 간다 그랬죠. 자, 병자년에 자 을묘대운 이 병자년에 양이 꺼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병자년에 양이 꺼진다는 거. 양이 꺼진다는 거 여러분. 자, 갑인 일주에 요 인목을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내가 양을 대표한다고 봅니까? 이 양을. 내가 이 양을 대표한다라고 본다. 양을 대표한다라고. 홀로 양이라는 거죠. 홀로 양. 그런데 병자가 되면은 인목이 병을 인중의 병학이 천간으로 올라간다는 게 천간으로 투출되어 버린 거예요. 천간으로 투출된 이 병화가 어떻게 인계에 내가 극을 받아. 인계에 극을 받아버려. 인계에 극을 받아버려. 그럼 내 이 양이 꺼져버리잖아. 그죠? 그죠? 이럴 때는 이 자체가 갑인이 개축계의 흉신포국인데 흉신포기 자체가 내가 감옥에 사 있는 거죠. 내가 흉한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마침 을묘대운에 양인이 오니까 범죄 요소가 매우 강해. 병자년이 되니까 인목이 인중의 병화가 흩어져서 양이 천간에 드러났는데 임계가 이거 꺼버리니까 그야말로 양이 꺼지는 사회.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감옥 들어가는 사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 사주 보는 눈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감옥에서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병자년이 감옥 가고, 그럼 언제 석방할 것인가 했대. 석방할 것인가 했대. 마침 정사대운이 와. 정사대운. 정사대운은 내가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잘 판단 어떻게 하는지. 이 사주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이 양이 출현된 거잖아. 양이 출현된 거잖아. 그 양이 출현됐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양이 이제 발금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발금이. 그리고 마침 유년에 계사가 온 거예요. 계사. 계사라는 거 잘 봐요. 또 양이 내가 출현됐죠? 이 말은 개축도 실이고 계유도 실이야. 간목이 내가 벌레, 해충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계사가 오니까 이게 실에서 이게 흩어졌다는 거야. 흩어. 사실 말하면 계가 약해졌다는 거지. 약해진 게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석방의 상이다. 다시 말하면 흉신포국이 무너졌다. 나쁜 걸로 둘러싸여지는 게 그게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걸로 둘러싸인 게 무너졌다는 건 내가 좋게 변한다는 상이 되죠. 그래서 이 계사년에 감옥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자, 양이 출현되고 이 발급을 본다는 거지. 흉신포국이 실인 요게 흩어져서 힘이 없게 변했다. 다시 말하면 나쁜 게 힘 있는 게 그게 약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흉신포국이 무너진 상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요거 감옥 가는 거 요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사주를 푸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 그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